지금 나라에서는 이제 플라스틱 이런 거 수입하는 걸 이제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해외에서 만약 플라스틱이 수입이 되고 우리가 우리 거를 이제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 그러면 또 가격이 뭔가 차이있게 싸우면 안 맞죠. 예. 경쟁력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또 예, 우리 거는 그냥 폐기해버리고 해외 걸 쓰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정확히 잘 지적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환경부에서 좀 인지를 해가지고 일단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을 일단은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지침이 다 내려갔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발생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차피 재활용이 뭔가 좀 돌아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걸 썼으면 참 금상첨화인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런 체제가 잘 안 갖춰져 있어서 국민 관점에서는 재활용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실제 내부 그쪽 산업계는 그게 안 돼서 재활용은 필요하고 거기에서 그래서 그걸 수입했는데 정부가 그걸 막았으니 어떻게든 내부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들을 잘 품질 관리를 해서 실질적인 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가 이제 갖춰져 갈 수밖에 없다. 왜? 수입을 금지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그전에는 수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 수입을 막았으니까 어찌됐든 내부에서 생태적인 구축을 뭐 산업계에서 노력을 하든 정부가 그런 것들 인지해서 지원을 해주든 제도적으로 해주든 그렇게 해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게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최근에 질문하는 모든 것들이 1년 남짓에서 지금 막 급변하고 저희들도 정책이 지금 급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많이 뒤졌다라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니까 좀 부족하다라는 거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대로 뭐 자원순환 정책을 잘 하고 있는데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 또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저희 나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참고했으면 좋은 나라들이 있을까요? 아까 일본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좀 가깝고도 먼 나라구나 합니다만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정치적이나 뭐 이런 부분 역사적인 떠나가지고 그냥 오로지 환경 정책이나 행정 폐기물 정책이나 폐기물 행정 관점에 봤을 때는 좀 일본이 조금 체계적으로 잘 잡혀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대들이 우리나라보다 좀 산업화가 먼저 됐고요. 그래서 아픔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나라처럼 폐기물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아픔을 있는데 그들은 이 아픔이 더 컸었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후반부터 해가지고 2000년도 초반까지 법 제도도 싹 정비를 했고요. 그런 단계별로 차곡차곡 잘 해오고 있고 조금 더 일본하고 뭐 조금 더 낫다고 하면은 EU 전체인데 그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독일이 가장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제 우리가 재활용 제품이 양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잘 돌아가고 있고요. 실제 재활용 제품이 산업체 원료로도 활용이 되게끔 돼 있고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U 회원 국가가 지금 일본, 영국이 탈퇴돼서 지금 27개 국가가 됐는데 EU 위원회, 집행위원회에 많은 환경 폐기물 정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사실 독일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자체적으로 해왔던 제도나 정책을 EU 전체의 정책으로 지금 제도화하고 정착시키는데 독일이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EU 집행위의 지금 최근의 제도들이 사실 독일에서 많이 흘러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독일 사례를 좀 들고 싶고요. 가깝게 아시아는 또 같은 문화이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는 당연히 좀 일본을 조금 우리하고 비슷합니다만 조금 앞서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아시아권에서는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독일 정도, EU 전체가 다 비슷한데 그 중에서 독일이고요. 미국은 폐기물만큼 미국은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땅이 크다 보니까 그네들은 폐기물 발생 100 중에 한 60 정도는 다 매립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정책하고 우리 정책하고 맞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 EU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공통점 국토가 협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많았고 서로 영토 확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물 매립한다라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 정책에 한해서만큼은 미국보다는 뭐 유럽 쪽,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뭐 일본을 좀 들여다보는 게 맞습니다.
되게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환이 잘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양질의 그 원료들이 나와야지 이제 쓰는데, 그런 걸 보셨을 때 저희 나라에 특히 뭐 사실 페트라는 소재가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플라스틱 중에 PP도 있고 PE도 있고 HDPE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플라스틱에 그냥 그거 다 넣지 뭐 그걸 따로 이제 분류하진 않는데, 이게 또 업체들한테 나눠줘서 가지나요? 이게 아니면 저도 그쪽에 관련돼서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데, 신경 써서 보지 못하면은 이게 PPA 소재인지 뭐 PE인지 뭐 페트인지, 페트야 뭐 대부분은 이제 음료 용기로 많이 활용되니까 눈에 띄는데, 기타 우리 그 생활에서 쓰는 생필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재질이 너무 많잖아요. 뭐가 뭔지 몰라요. 사실 우리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실내 공간도 플라스틱 재질이 좀 꽤 많은데, 이게 뭔지는 저는 몰라요. 전문가인데도. 그럼 더더욱 국민들이 모르시죠. 그럼 이거를 재활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한 단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소재에 따라서 재활용이 달라진다는데 라는 의식이 좀 의식수준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이게 재질이 다른데 어떻게 재활용하지? 근데 정작 아무리 봐도 이게 뭐 PP인지 P인지 모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국민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설계다부터 의자면 의자, 뭔가 플라스틱 재질이 들어가 있는 뭐 포장 용기부터 제조하는 단계부터 그것들을 조금 재활용을 내가 반드시 해야 돼라는 이념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좀 눈에 잘 띄게 하고요. 또 그러고 판매하는 데 목적도 있지만, 이게 언젠간 폐기됐을 때 다시 우리한테 돌아와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 PET니 이렇게 버려주세요. PP니 이렇게 해주세요. 광고를 오히려 싸니 사세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기업 이념을 갖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버려질 때는 이렇게 버려주세요라는 광고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EPR이라는 전문 용어를 썼습니다만, 저는 국민들한테 정부가 좀 쉽게 접근하는 게, 국민들이 좀 일회용 자제해 주세요, 뭐 분리수거 잘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인 모든 폐기물은 제품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품을 만드는 제조자한테 뭔가를 말 그대로 좀 의무, 막 강제적으로 막 규제를 통해서만 의무가 아니라, 또 기업가들도 그런 기업 이념을 가지고서는 환경에 대한 친환경, 말로만 친환경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쪽에 고민들을 좀 해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PP 뭐 여러 재질인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제조자만이 그거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정작 제조자만 아는 단계에서는 누군가가 우리 재활용 사업자가 재활용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PP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수제 전문가 아닌 이상은 이걸 어떻게 재활용을 해? 재활용 제품이라고 분리수거를 하라고 제도적으로 해놨으니 가전은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분리수거하는 기술도 없고, PPP 이거 재질별로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최근에 뭐 적외선 뭐 무슨 스펙트럼 쏴가지고서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선별 기술들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학술적으로도 나오고 많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쉽지는 않다. 그래서 가능하다 보면은 제품 포장 용기 하나에 재질이 하나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페트병에 뚜껑하고, 아까도 왜 그 잠깐 사석에서 말씀하시는 뚜껑하고 본체하고 재질이 다른 거 아시죠? 본체는 페트고 PET고 뚜껑은 HDP. 결국 P인데 고밀도. 그러니까 HD는 그냥 걔가 밀도가 높다라는 의미고 결국은 P입니다. 그러니까 PE하고 PET는 재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따로 분리하거나 또는 하나 뚜껑까지 재질이 하나였으면 좋겠고요. 또 페트병에 광고하기 위한 필름 있잖아요. 필름도 재질이 또 달라요. 그게 정확하게는 음료, 우리 생수병이나 음료병 안에 재질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필름 다르고요, 본체 다르고요, 뚜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갔을 때 그걸 일일이 인건비가 비싼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재질별로 구분할 수 있겠느냐? 가능하지 않죠. 그럼 설계 단계부터 필름이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최근에 생수병에 필름 없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 실현화됐잖아요. 이게 정책에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따로 오는 거고요. 한 단계 더 나가서 뚜껑하고 본체하고, 뚜껑을 굳이 PE를 써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능적으로. 그럼에도 뭐 기술이 우리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PET 재질은 단일 성분을 쓰면 안 될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뚜껑 따로 놀지 않고 연결해서 EU 같은 경우는 법 제도적으로 뚜껑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법 개정된 게. 네네. 그러니까 같은 재질로 같이. 그러니까 뚜껑 따로 본체 따로가 아니라. 그렇게 정책 설계도 하면서 산업계에서도 그런 것들에 좀 같이 호흡을 맞추기 위한 같이 간다고 하면은 아까 그 여러 가지 재질 문제도 왜 재활용을 못해 재활용 사업자한테만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입장에서는 분리수거도 잘 안 되었고 현존하는 기술도 어렵고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아무리 현존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술이 첨단 기술이라도 한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설계 단계부터 맨 마지막 엔드까지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되지 어느 한 단계 생산, 소비, 폐기 또 배출 단계, 회수 단계, 재활용 단계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다 하나가 돼야지만 우리가 순환이 정말 말 그대로 선순환이 잘 되는 거지 어느 단계만 잘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소비자는 이제 충분히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 이제 나라도 잘하고 계시고 그 나라하고 이제 생산자가 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봤는데 플라스틱 같은 거를 이렇게 녹여서 칩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걸 또 펠레라고 하나요? 그걸 녹여서 또 무언가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은 저희도 막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재활용 제품이라고 막 여기저기 알아보면 이제 산업재 말고 일반 소비재로 봤을 때 의류 쪽이 많은 거예요. 이제 페트롤 소재로 한 뭐 이렇게 가방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PP나 PE, HDP로 쓰는 뭔가 생활용품 없을까, 선반 같은 거 없을까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소재의 질이 아직 부족한 걸까? 아니면은 뭐 기술력의 문제일 걸까? 아니면 이 과정에서 소재의 질이 나빠서 그런 걸까? 약간 이제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일단은 보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을 가지고 팩트만 최근에 워낙 의료업계에서 등산업계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자기네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그 효과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실은 팩트는 최근에 이야기하고요. 전통적으로 PE나 PE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기반으로 한 재활용 제품이 원료로도 가지만 제품으로 만드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주차장에 보면은 주차 그 공간 뒤에 차가 후진할 때 더 이상 가면 안 되도록 그걸 방지턱. 방지턱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걸로도 좀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 도로변에 보면은 이렇게 안전 깔때기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소재로 좀 많이 하고요. 보기보다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그걸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보기보다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는 찾기가 좀 어렵고요. 저 같은 경우는 EU나 뭐 일본 이렇게 해외 사이트에서 많이 가져와서 가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PR하지는 않지만 제법 많이는 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많은 용어가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달리 표현해서 업사이클링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업이라는 말은 말든 상향됐다. 내가 출신이 PET병인데 갑자기 의류로 됐어요. 이렇게 보면은 PET병 소재나 의류 소재로 보면 단가가 부가가치가 이게 높으니까 업으로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냥 원료로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그냥 수평 이동이라고 하는데 하향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향이 되는 이유가 아까 페이트나 뭐 여러 가지 고급재로 소형됐던 것들이 물론 아까 방지턱 같은 게 하향 제품이라고 표현은 좀 적정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게 일단은 국민들의 건강하고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조금 그 안에 뭐 성분들이 단일 성분이 아니어도 그 특성만 강도만 방지턱으로서 기능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업사이클링 용어보다는 그냥 수평이동 어쨌든 원료로 잘 사용하면 돼라는 측면에서 있는데 기존에 보면은 어쨌든 잘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잘 활용되어지지도 않은 제품으로도 좀 활용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적절하진 않는데 우리 양동이 물통 양동이 같은 데에 일본 용어로는 다라라는 말을 많이 쓰죠. 고무다라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쪽들이 여전히 필요는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소비가 됐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좀 우리보다 조금 동남아 어려운 국가들은 이제 제가 뭐 코이카나 이런 다른 쪽에 이제 기술 지원을
나가다 보면은 현재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업사이클링이 못 되는 이유가 그 안에 성분들이 단일하지 않아서 좀 제품의 사양이, 제품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보기보다 우리가 플라스틱 내에도 좀 유해한 성분들이 아주 미량이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류나 우리 생수병으로 다시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용도가 되게 제한되어 있었다. 그렇게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다양한 부분들의 재활용처는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이게 좀 국민들이 퍼뜩 와닿지 않는 제품으로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단일 성분들이 좀 아니어서 사실 좀 어렵고, 또 아주 미량이지만 어떤 그 플라스틱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첨가제들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 느낄 수 있는 재활용 제품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이 한계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면은 하거나 예, 기업체에서 단일 성분, 그리고 또 유해 성분들 조금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해서 어떤 다시 내가 이걸 갖다 쓰겠다라는 이념만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또 재활용 맨 마지막에 실질적인 재활용하는 사업자들도 그런 정보들이 오픈이 되고 단일 성분이 된다고 하면은 재활용 제품이 뭐가 있어 찾기 어려워가 아니라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다시 피드백돼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멀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 종이료 같은 경우는 피드백돼서 돌아오는 게 꽤 많잖아요. 우리가 제가 제가 좀 적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공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노트에 보면 예전에 재활용료인지 뭐 이런 걸 가지고도 많이 썼거든요. 이게 피드백 되듯이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군으로 다시 회생돼서 돌아올 거다. 근데 현재까지는 앞단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그게 아직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제도가 잘 구축이 돼서 가기 때문에 머지않아 우리가 버려지는, 우리가 분리수거 해주는 것들도 피드백돼서 내 일상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으로 돌아올 날이 머지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